드디어 왔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니들 닿는 부분이 하늘색인 게 제 취향이어서 이걸로 샀는데 역시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빌리 아일리시가 내한을 했는데요. 정확히 4년 만에 내한이었죠. 물론 저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일단 굉장한 빌리 아일리시 팬이고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들도 나이키랑 빌리랑 콜라보했던 옷 세트로 지금 입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직 가시지 않은 콘서트의 여운을 담아서 Z세대의 대변인 그리고 그래미의 퀸 빌리 아일리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Z세대의 대변인이란 수식어는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빌리를 Z세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빌리 그녀부터가 Z세대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지금 세대에게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한 수식어가 붙은 것 같아요. 실제 이번 공연에 갔을 때 10대, 20대 특히 여성 팬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빌리는 천사들의 도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예술가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빌리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학교 교육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오빠인 피니어스 모두 홈스쿨링을 시켰는데요. 빌리의 부모님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빌리가 어릴 적부터 합창단이나 승마 등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해요. 그 중에서 빌리가 특히 관심을 보였던 부분은 바로 무용인데요. 빌리는 이 무용에 아주 열성을 다했는데 그러다가 그만 엉덩이 성장뼈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고 말아요. 부상으로 한동안 누워있기만 했던 빌리는 이때 당시를 회상하길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해였다고 하니까 그녀가 춤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빌리는 댄서로서의 꿈은 포기해야 됐지만 또 다른 꿈이 빌리를 찾아와요. 그녀가 부상을 당하기 전에 안무 창작 수업에 사용할 노래가 필요했는데 이때 오빠 피니어스와 빌리는 그 곡을 직접 만들고 그 곡을 무용 선생님한테 공유하기 위해서 사운드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이 업로드는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돼요. 이 곡이 바로 오션아이즈예요. 이 오션아이즈는 사운드 클라우드와 여러 음악 블로거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입소문을 타게 돼요. 참고로 이 오션아이즈는 로직 프로 X를 열어보게 되면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데요. 로직을 구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어떤 악기를 사용했고 어떤 플러그인을 사용했고 심지어는 원곡에 사용되지 않은 빌리의 목소리까지 다 담겨져 있어서 혹시나 로직이 깔려 있으신 분들은 이거 열어보시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Through a world gone blind. I do it again. I'm never falling quite this high. 그렇게 오션아이즈로 그녀의 가능성을 알아본 초대형 기획사인 인터스코프 레코드사는 빌리와 발빠르게 계약을 하게 되고 2017년 빌리는 첫 EP 앨범을 발매하게 돼요. Maybe it's in the color where I left my lover. What an extent. Copycat trying to cut my 특히 I Don't Wanna Be You Anymore 이 곡은 빌보드 핫백 차트에 차트인을 하기도 하면서 빌리가 본격적으로 팝씬에서 주목받기 시작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이번에 누구 공연 보러 간다 하면은 그 아티스트 노래도 찾아보고 기사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서 뭐가 좋았고 별로였는지 저희가 의견을 말해주시곤 하거든요. 이번에 빌리 아일리시 내한 간다고 하니까 막 찾아보시더니 상도 많이 받고 다 좋은데 엄마는 잘 모르겠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음악이 너무 어둡다고 얘기도 하셨는데 아마 뮤비까지 찾아보셨으면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특히 기성세대가 이런 빌리의 신드롬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가사도 그렇고 비주얼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떤 분위기가 좀 기괴하고 뒤틀린 거는 사실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빌리 아일리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1집이 줬던 임팩트가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앨범 커부터 좀 심상치가 않죠. 빌리는 이 1집을 침대 및 괴물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악몽과 루시드 드림 그리고 공포와 같은 정서를 앨범에 담으려고 했대요. All the good girls go to hell, 'cause even God herself. What do you want from me? Why don't you run from me? What are you wondering? You should see me in the crowd. I'm gonna run, there's nothing to
이 앨범은 뮤직비디오의 비주얼들도 좀 충격적이에요. 입에서 거미가 튀어나오고 눈에서 검은 눈물이 흐르고 뭐 이거는 애교 수준으로 뭐 담뱃불을 얼굴에 지지기도 하는 장면도 있고, 그 중에서 Bury a Friend 이 뮤비는 그냥 아주 공포 영화를 만들어 놨거든요. 천사의 목소리로 이런 어두운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빌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People are always like, it's so dark, like have happy music. I'm like, what? I'm never feeling happy. So why would I write about things I don't know about? I feel the dark things. I feel. 빌리는 본인이 느끼는 어둡고 음침한 정서를 애써 밝은 채 하지 않고 가감 없이 멜로디와 가사를 통해서 표현해요. 그렇다면 왜 특히 10대, 20대들이 빌리에게 열광하는지 저는 빌리의 어머니인 매기의 인터뷰에서 좀 해답을 찾았어요. I think people give teenagers a really rough time because they're like, oh, they're privileged, they're fake depressed. And so there's a lot to be depressed. Dealing with parents probably who lived through the recession culture with an opioid epidemic and a drug epidemic, facing possibly the destruction of the planet, racist climate, hateful. It is a horrible time to be a teenager. And people are like, oh, Billie Eilish's music is depressing. It's like, no, kids are depressed. It's a scary time. 이 매기의 인터뷰가 지금 세대를 정확히 대변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느끼는 이런 우울한 정서를 과감하게 하지만 심도 있게 풀어낸 이 앨범은 빌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가져다줘요. 빌리 아일리시 하면 떠오르는 곡이죠. 배드가이는 전 세계적인 메가 히트를 치고 2020년에 열린 62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제너럴 필드라고 불리는 본상 4개 부분과 베스트 팝 보컬 앨범까지 총 5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돼요. 상업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엄청난 성공을 얻게 된 1집, 그리고 그녀를 대표하게 되는 곡 배드가이로 빌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10대 슈퍼스타가 됩니다. 빌리는 이제 자타공인하는 슈퍼스타가 됐어요. 스포티파이에서 10억 회 이상 스트리밍된 곡들을 모아두는 플레이리스트인 빌리언 클럽이라는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빌리 노래가 무려 4곡이나 들어가 있어요. Cause everybody wants something from me now, and I don't wanna. 참고로 저스틴 비버와 에드 시런이 각각 10곡씩 수록돼서 공동 1등이에요. 국내에서도 배드가이가 히트를 친 후에 빌리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4년 전 내한했을 때는 한 2,000석 규모 되는 예스24 라이브홀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번엔 2만석 정도 규모 되는 고척 스타디움을 완전히 매진시켰으니까 국내에서도 빌리가 얼마나 핫하고 또 사랑받는 아티스트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You ain't nothing but a lost cause, and this ain't nothing. 2021년 5월에 빌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업로드해요. 이 사진은 6분 만에 좋아요 100만 개가 눌리면서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금발로 염색하고 코르셋을 입은 빌리의 보그 표지 모델 사진이었어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빌리는 노출을 꺼려하는 모습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자신의 신체를 감출 수 있는 박시하고 펑키한 좀 톰보이 스타일의 옷들을 계속 고수해왔는데 갑자기 정반대가 되는 룩을 선보이니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빌리는 신체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가 논란이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런 고전적인 핀업 룩을 선보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당신을 기분 좋게 하느냐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에게는 작은 드레스를 입고 싶다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입으세요. 당신이 좋다면 그건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배가 싫어요. 그게 다예요. 이러한 도전적인 변화를 통해서 빌리는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시선들로부터 조금 자유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1집의 대성공 이후 누구보다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던 빌리는 팬데믹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그녀의 삶 또한 멈추게 했어요. 점차 심해져가던 팬데믹 때문에 진행 중이던 월드 투어도 다 스톱해야 됐고요. 이때 예정되어 있던 내한도 취소됐던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일상을 바꿔놨던 이 팬데믹이 빌리에게는 꽤 괜찮은 기회가 됐나봐요. 보고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길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곡을 쓰면서 많이 성장했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런 변화들이 본인에게는 오히려 선물 같았다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빌리는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2집 앨범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2021년 7월에 이 2집을 발매하게 돼요. I knew when I asked you to be cool. 이 Happier Than Ever 제목과 앨범 커버만 봐도 1집과는 전혀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1집에 수록된 곡 중에서는 I Love You를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애플과 콜라보해서 발표했던 Come Out and Play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Come Out and Play를 2년 동안 모닝콜로 쓰고 있어요. 어쨌든 이 두 곡처럼 빌리의 보컬이 좀 드러나는 서정적인 곡들을 좀 좋아하는데 이 2집에서는 특히 그런 곡들이 좀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하는 앨범입니다. Changed today, you didn't mean
say I love.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Is your cup half full? Haley's coming. I'm not sentimental, but there's something about the way you look tonight. I loved you then, and I love you now, and I. 이제 해피er than ever는 사운드적으로 다채로워진 것뿐만 아니라 앨범이 담고 있는 메시지도 개인적인 경험에서 사회적인 이슈를 담는 것으로 확장돼요. 빌리는 롤링스톤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2집의 제목과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해피er than ever는 또 다른 종류의 악몽이에요. 저와 주변인들의 삶에서 끌어낸 이야기들인데 감정적인 학대, 권력투쟁, 불신과 환상 등이 가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이렇게 메시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보컬리스트로서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Your Power나 My Future 같은 곡을 들어보면 한층 더 짙어진 재즈한 보이스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줘요. Try not to abuse your power. I know supposedly I'm lonely now. 뭐 기존의 팝 음악이라고 하면은 특히 대형 프로덕션 회사에 속해 있는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자본을 바탕으로 뭐 최정상급 스튜디오와 또 뭐 네임드 프로듀서 그리고 화려한 피처링진들로 이제 앨범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빌리는 오빠 피니어스와 그냥 본인들의 침실에서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룰브레이커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어요. 물론 뭐 회사의 도움이 아예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팝 시장의 흐름들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은 분명해요. 빌리와 피니어스가 본인들의 침실에서 보여줬던 이런 놀라운 작품들은 다른 창작자나 아니면은 아티스트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영감과 용기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빌리는 이 해피er than ever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는 것은 그 어떤 누구보다 행복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건 과거의 당신보다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괜찮다고 말하는 빌리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그 어느 때보다 괜찮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빌리 아일리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올해 여름부터 해서 많은 팝 아티스트들의 내한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도 곧 내한하는 아티스트들의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